이슈가 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4년 9월 현재의 완결판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한 농사보조시설 개념의 농막이 수많은 논란으로 국가적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농막의 개념은 처음 설치 출발부터 주거 목적이 아닌 농민들을 위한 창고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농막이 설치된 장소의 인근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불법 농막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지역의 위화감이 되곤 했다. 불법과 위법 행위의 사례. 주요 불법과 위법 행위의 사례를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농지에 잡석을 포설한 경우, 진출입로를 포장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조경을 추가 설치하였거나 농막 내 주차장, 숙박시설용 다락방 등으로 인한 민원신고 등이다. 여기서 농막은 반드시 땅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혹은 알고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어서 곤혹을 치르곤 했다. 또한 테라스, 정화조, 다락방 등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렇다 보니 6평 이하의 범위에서 테라스, 정화조, 다락방 등을 포함하여 설치하면 농막 내부 면적이 좁다 보니 농막 신고만 해놓은 다음 그 이후 불법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농막의 높이는 4m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니 만약 다락방을 설치하려면 높이가 4m가 넘지 않은 한도 내어야 한다. 평지붕인 경우에는 1.5m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가중 평균 높이 1.8m 이하, 처마 길이는 1m 이내이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농막 면적을 좀 더 넓혀 달라는 것과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다. 그 이후 정부는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농막의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농민들의 역민원에 역풍을 맞고 2024년 2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24년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12월부터 농지 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의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2024년 8월 1일에 발표하였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부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임시주거시설로 국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기존의 농막과 비슷하지만 기존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했던 반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거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를 하게 되면 불법이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거가 가능한 임시주거시설로 임시로 주거가 가능하다. 여기서 임시주거시설이란 상시주거는 안 된다는 뜻으로 주택처럼 주소 이전 등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2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막보다 면적이 넓어졌으며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했지만 체류형 쉼터에서는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이라는 것이 큰 차이다. 즉 기존 농막은 6평 이하였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10평 이하로 기존 농막보다 더 큰 규모를 허용하게 된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정화조, 기초공사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세금에서 자유로우며 농지 전용 부담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원주택이나 농촌주택 거래가 줄어들어 가격 또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보다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전원주택보다는 앞으로 체류형 쉼터를 많이 찾을 것 같다. 다만 농막처럼 각종 재해, 안전사고,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소방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농지의 땅값이 오를 가능성 높아 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민들은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소방과 응급의료 지원이 용이하도록 도로 접한 곳에 전용 면적 10평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 이외의 토지에는 영농활동을 해야 하고 여러 필지를 소유해도 일가구 한 채만 가능하며 설치 후 최대 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앞으로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오도이촌 등 도농 복합 생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들이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혹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4년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의 늪에 빠진 상태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농촌은 지금 아이들은 물론이며 일할 사람들도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렇다 보니 농촌 인구 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요즘 시골 마을에 가도 사람 구경하기 상당히 힘들다. 쉼터의 장점.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작물 재배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건축 기간도 짧아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 가능하다. 유지비가 적게 들며 다양한 농업 활동과 문화 체험을 통해 가족 및 친지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주말 농장 및 토지 매수의 방법. 주말, 체험 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약 300평 미만 범위 내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즉 대지, 임야, 잡종지 등의 지목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농사를 처음 짓기 위해서 주말 농장의 토지를 찾는 분들 대다수가 300평 내외의 면적을 찾게 된다. 농사가 처음이라면 3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으려면 골병이 들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말 농장을 생각하신다면 50평에서 100평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하지만 작은 면적의 농지는 참 구하기가 참 어렵다. 한 마지기가 약 200평 정도로 100평 이하의 농지는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가격과 위치만 맞으면 넓은 면적이라도 일단 매수하신 후 나중에 필지를 나누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농지의 매매 계약 전 성토에 흔적이 있는지 토지 인근 농사 짓는 분들에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끔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농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 및 정화 조치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전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확인해 보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도심지 인근에 있는 작은 농지 수요가 많아지므로 토지 가격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혹시라도 주말 농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 미리 농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적의 입지와 환경을 지닌 농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란다. 앞으로는 주말 농장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하룻밤 묵으면서 저녁에 내가 키운 채소와 함께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합법적으로 마음 편하게 5도 2촌의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막 시장과 이동식 주택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며 농지 및 농가주택 거래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류형 쉼터 도입을 계기로 농촌 주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면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기존 농막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기존 농막 이용자들이 체류형 쉼터로 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존 전원주택이나 농촌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체류형 쉼터의 상업적 이용과 세금 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형 쉼터 조성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한정하되 인구 감소 지역은 예외를 두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무분별한 쉼터가 생겨난다면 이를 악용한 숙박시설이나 캠핑시설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세금 회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작을 위한 농지가 아닌 세컨드 하우스나 주말주택을 위한 농지로 전략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농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작은 농토에서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농촌 빈집 증가와 비싼 전원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이나 도심지 인근의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처럼 농촌 체류형 쉼터 정책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책 시행 전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대로 시행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무분별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들어서면 세금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시설로 약용될 수 있다. 경작을 위한 농지가 아닌 세컨드 하우스나 주말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재해, 안전사고,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소방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준 미비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작은 농토에서 밤늦게까지 바비큐 파티나 앰프 사용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농촌 빈집은 더 늘어나고 비싼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로 인해 기존 전원주택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12월쯤 시행된다는 것만 확인될 뿐 자세한 자격 및 입지 요건에 대해서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민원이 많았던 숙박 부분이 가능하며 농막보다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과 12년까지의 허용 범위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농민들과 귀농인들에게 주어지길 바란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머무는 공간이지만 목적과 사용 방식, 법적 규제 등이 다르다. 아래에서 두 개념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보자. 1. 설치 목적 및 용도. 농막. 농막은 농업 활동을 돕기 위한 간이 쉼터로 농지에 설치되어 농사를 짓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이다. 농업 활동의 편의성을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로 설치된다. 농업인이나 농지 소유자가 작업 중 휴식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농업 도구 보관을 위해 주로 사용하게 된다.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상시 거주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단, 농사를 지으면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은 허용된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이나 장기 체류를 위한 공간이다. 농촌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휴식이나 치유의 목적으로 농촌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농업 활동과는 별개로 관광이나 휴식, 농촌 체험의 용도로 사용되며 농작업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법적 규제 및 허가사항. 농막. 농지법에 따라 설치되며 농업을 위한 시설로 분류된다. 농막의 설치 목적은 농업 지원이기 때문에 크기와 사용 방식에 제한이 있다. 농막의 최대적은 약 6평 이하로 제한되며 상수도, 전기,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상시 거주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농막은 농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 목적의 건축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막을 불법적으로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농촌 체험마을 사업, 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의 일환으로 설립될 수도 있으며 건축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체류형 쉼터는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 관광 활성화나 귀농과 귀촌의 장려를 목적으로 설치되며 크기나 설계에 있어 법적 제한이 농막보다는 적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로도 제공될 수 있으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소방과 응급의료 지원이 용이하도록 도로 접한 곳에 전용 면적 10평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 이외의 토지에는 영농활동을 해야 하고 여러 필지를 소유해도 1가구 한 채만 가능하며 설치 후 최대 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앞으로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설 및 편의성. 농막. 농막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시설만을 갖춘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만 설치되며 주로 농업 활동에 집중된 기능을 한다. 화장실, 간이 주방 등은 설치할 수 있지만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주거 편의성보다는 농작업 지원이 목적이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거주 편의성을 더 중시한다. 화장실, 주방, 난방 시스템, 전기, 수도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도시민들이 장기간 머무르면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체류형 쉼터는 주거용으로 설계된 만큼 침실, 거실,
주방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제공될 수 있다. 4. 이용 대상. 농막. 농막은 주로 농업 종사자 또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그 목적 또한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민이 이용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농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관광객,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 농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한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단기 또는 장기 체류를 통해 농촌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상시 거주 가능 여부. 농막. 농막은 상시 거주가 금지되어 있다. 농업 활동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은 가능하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상시 거주가 확인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영구적인 주거지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농촌 체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이다. 6. 공공사업 지원 여부. 농막. 농막은 개인 설치가 대부분이므로 공공사업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업인이나 농지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국가나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는 농촌 체험마을 또는 농어촌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될 경우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결론. 농막은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휴식 공간으로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고 농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제공하는 반면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더 넓은 규모와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두 공간은 그 용도와 법적 규제가 다르며 설치 목적에 따라 선택과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소방과 응급의료 지원이 용이하도록 도로 접한 곳에 전용 면적 10평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 이외의 토지에는 영농활동을 해야 하고 여러 필지를 소유해도 일가구 한 채만 가능하며 설치 후 최대 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앞으로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장단점 및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질문 형태로 살펴보자. 질문: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 가능 여부이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고 허가 면적도 다르다. 농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지 면적에 따라 6평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대 10평까지 가능하다. 추가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처마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허용되고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가능하다. 질문: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숙박은 가능하지만 숙박업으로 활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나 펜션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개인이 영농체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가한다. 아울러 일가구당 한 채만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농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촌 체류형 쉼터는 한 개만 설치 가능하다. 질문: 농지 중에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맹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둘 수 있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반드시 접해 있어야 한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설치 기준이 다르다. 여기서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여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질문: 농지 중에 설치 제한 지역이 있나요? 숙박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된다.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산사태, 집안 붕괴 등이 우려돼 관리가 필요한 방제지구,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 위험 지역 등이다. 이 밖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질문: 영농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 활동을 위한 농지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쉼터와 그 부속 시설을 제외한 땅에서는 반드시 영농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질문: 하나의 필지에 농막 1개와 농촌 체류형 쉼터 1개 등 2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10평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체류형 쉼터 입지 조건과 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질문: 사용기간은 12년이 최대인가요? 그렇다. 사용기간을 놓고 현재 최대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정부는 12년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귀촌과 귀농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쉼터를 짓는데 최소 수천만 원은 들 텐데 12년 뒤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하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 측은 가설 건축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12월 전 정부의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질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제외되고 취득세 10만 원과 재산세 연 1만 원만 내면 된다. 질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12월 시행에 앞서 농지법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해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신고서와 함께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 발생, 화재 등의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 계획서와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가 인근 농지 농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기준이 충족되면 신고증을 내주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상 논란이 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현재까지는 최대 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앞으로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앞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농민들과 귀농인들에게 주어지길 바란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형 체류형 쉼터를 편의상 쉼터라고 간략히 표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다는 쉼터에 대하여 인터넷 등의 관련 영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의 쉼터 정보는 정부와 인터넷의 대략적 정보이며 전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정부 정책의 최종 발표와 실행이 되는 12월경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1.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 농막과 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 가능 여부와 정화조 및 수도, 전기의 설치입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정화조 및 수도, 전기의 설치도 쉼터는 농막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허용 범위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허가 면적도 다릅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지 면적에 따라 6평까지, 쉼터는 최대 10평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쉼터는 처마를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설치가 허용되고 테크도 설치가 허용됩니다. 질문 2. 기존 농막을 추가로 넓혀서 쉼터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2. 기존 농막은 최대 6평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만약 4평을 추가로 넓혀서 전체 가설 건축물 면적이 10평을 넘지 않으면 쉼터로 신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은 최소한 어느 정도 크기이어야 하나요? 답변 3. 쉼터에서의 영농 면적은 쉼터와 부대시설 합의 2배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와 부대시설이 20평이라면 영농 면적이 40평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의 최소 크기는 60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평이 안 되는 땅은 쉼터나 부대시설의 크기를 적게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쉼터의 크기는 최대 10평이고 테크의 최대 크기는 약 5평입니다. 여기에 주차장 크기는 약 2평이고 정화조 크기도 약 1평이면 되기 때문에 쉼터와 부대시설은 20평을 넘지 않게 됩니다. 질문 4.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4. 쉼터는 농막과 달리 임시주거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거시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난이나 응급시에 소방차나 응급의료 지원이 되어야 하는 도로를 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소방법에 소방차 통행을 위해서는 도로폭이 3에서 4m는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막이 설치된 도로는 최소 3m 미만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기간이 되었을 때에 이 점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5. 쉼터의 정화조, 수도, 상하수도 설치가 허용되나요? 답변 5. 이 부분은 정부의 보도자료에는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의 농막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 설치는 현재 농막에서의 규제보다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6.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6.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정식 주택처럼 거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하실 계획이라면 허가를 받고 대지에 정식으로 주택을 지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막도 지자체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해주는 곳도 있다 하니 이 또한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질문 7. 쉼터는 12년만 사용할 수 있나요? 1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7. 사용기간을 놓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12년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가설 건축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쉼터를 짓는데 최소 수천만 원은 들 텐데 12년 뒤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하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는 불만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12월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찌 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성아빠의 나눔 세상에서의 돌풀림의 게시글 12년 제한 민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질의요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답변 내용.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의 징검다리로서 도입한 취지와 컨테이너형 숙소의 내구연한 8년 사용기간 관련 설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12년 도래 전 건축 허가 신고를 거쳐 건축물로 사용하거나 쉼터가 아닌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막 규정에 맞게 쉼터 일부를 철거한다면 농막으로 신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조성한 단지의 쉼터를 임차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 건축물로 쉼터를 설치한다면 12년 제한 고려 없이 쉼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5 이후 도입될 예정입니다. 질문 8.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8. 쉼터는 농막과 마찬가지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서 대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세대당 약 300평 미만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즉, 대지, 임야, 잡종지 등의 지목은 농지가 아니므로 쉼터의 설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농막과 이름만 다를 뿐 다른 가설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지에는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간이창고 등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의 목적이 농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에서 나는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여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의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다만 농막과 달리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잡종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입니다. 가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알고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9. 체류형 쉼터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만들 수 없나요? 답변 9.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의 체험 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한 농지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면적이 300평 이상을 소유한 농업인들도 주말마다 원거리를 왕래하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적지 않은 현실이고 이분들이야 말로 쉼터가 더 간절한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질문 10. 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답변 10.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과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 군,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뜻입니다. 질문 11. 에어비앤비나 펜션 등의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11. 불가능합니다. 숙박은 가능하지만 숙박업으로 활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쉼터는 개인이 영농체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1가구당 한 채만의 쉼터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12. 맹지에는 쉼터를 설치할 수 없나요? 답변 12. 쉼터는 안전상 도로에 반드시 접해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는 설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사실상의 통로인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방차,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 13.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13. 숙박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됩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산사태, 집안 붕괴 등이 우려될 관리가 필요한 방제지구,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 위험 지역 등입니다. 이 밖에 시장 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문 14. 하나의 필지에 농막 1개와 농촌 체류용 쉼터 1개 등 2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14. 가능하지만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10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질문 15.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15. 기존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제외되고 취득세 10만 원과 재산세 연 1만 원만 내면 됩니다. 질문 16.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6. 정부가 12월 시행에 앞서 농지법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이용해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 발생, 화재 등의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 계획서와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지자체가 인근 농지 농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신고증을 내줍니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질문 17. 본인 직접 사용 원칙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17. 이 원칙은 말 그대로 쉼터를 설치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행정기관이 매번 개인이 쉼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타인이 쉼터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하니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문 18. 연면적 10평 이내에 층수 제한 가능한가요? 답변 18. 쉼터의 연면적은 10평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여러 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성 등의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쉼터는 1층 구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막 제조업체들도 1층 구조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 따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해요. 따라서 2층 이상의 쉼터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질문 19. 비농민의 농지 구입 및 영농활동 기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9. 도시민이나 비농민이 농지를 구입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영농활동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농업인은 최대 300평 이내까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위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쉼터에서 반드시 영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쉼터를 설치하고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물 재배 등의 농업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게 되며 주말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0. 체류형 쉼터의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가능한가요? 답변 20. 많은 분들이 체류형 쉼터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상시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시 거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통해 상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체류형 쉼터의 본래 목적에 맞게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21. 농촌 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21. 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사람의 거주가 동반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맹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에 위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농막은 사람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즉, 농막은 단순히 농사일을 위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체류형 쉼터는 주거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2. 지자체 지정 구역 내 개인의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임대가 가능한지요? 답변 22. 지자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쉼터는 오직 계약 당사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쉼터를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제약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23. 쉼터의 임대와 농지 소유 요건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답변 23. 체류형 쉼터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만약 장기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농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쉼터를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농지 소유자의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즉, 쉼터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농지의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 24.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24. 쉼터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차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먼저 쉼터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이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해 쉼터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농지대장에 쉼터를 등재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가설건축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는 약 10만 원, 재산세는 연간 1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질문 25. 6평 농막은 지자체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쉼터는 다를까요? 답변 25. 보도 내용을 보면 농막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정화조, 데크, 주차장을 허용해주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문의하신 분이 쉼터에서도 농막처럼 지자체에서 정화조, 수도, 하수도 설치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기존 농막보다는 자율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26. 지금 사용 중인 6평 농막이 있는데 땅의 모양 때문에 건물을 붙여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막과 떨어져서 추가 건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답변 26. 보도자료에 의하면 하나의 필지의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총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평 이하로 제한된다고 명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농막과 떨어진 4평의 쉼터를 추가로 지어서 10평을 넘지 않으면 쉼터 설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27. 농막을 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리도 하면서 농막을 쉼터로 개조할 수 있을까요? 답변 27. 10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물을 붙여서 연결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독립된 건물을 하나 만들도 데크로 연결하거나 썬룸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성비가 좋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 28. 기존 컨테이너는 창고로 사용하고 쉼터를 추가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28. 보도자료에는 한 필지의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10평 이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쉼터를 합한 면적이 10평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29. 테크, 첨화선, 주차장의 허용 범위는 얼마인가요? 답변 29. 첨화, 외벽 중심선에서 사방
1m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긴 쪽 길이가 6m일 경우 6m 곱하기 1.5m 즉 7m까지 가능합니다. 주차장 한 면이 허용됩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한 면의 면적은 2.6 곱하기 5.2m입니다. 질문 30. 쉼터를 설치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30. 쉼터는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용료를 받는 임대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로 건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쉼터 설치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쉼터 설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12월 전격 시행에 앞두고 아직까지 논란의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진정한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에 효과적인 정책 발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세부 내용이 2024년 8월 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12년 내구년안 등의 몇 가지 보강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에게 맞는 땅을 찾아보아야 하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건축업에 종사하신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땅과 주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예전부터 규제가 많은 건축을 위한 땅을 위주로 찾다 보니 쉼터를 위한 땅을 찾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다가옵니다. 거주지 인근에 작은 집을 구입도 해보았고 작은 농막을 먼저 놓아본 유경험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유튜브 어느 토지의 변천사를 참고하십시오. 구입한 땅이 가운데로 2차선 도로가 나는 바람에 자연 속의 순수한 시골집의 꿈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점도 많아졌습니다. 도로 접근성, 수도 설치, 전기 설치 등의 수월성 때문인지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당한 쉼터를 놓을 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경험자로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100% 만족하는 땅은 없다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돈과 만족도는 서로 비례하면서 갈등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마음에 드는 땅은 비싼 땅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리 되나요? 세상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땅 어디 있나요? 땅 사본 경험이 없으면 땅을 어디서 파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쳐서도 구입하고 땅 소유주와 법무사를 통해 직거래도 해보니 알겠습니다. 한 곳에서만 알아보기보단 최대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보아야 더욱 마음에 드는 꿈꾸던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몇 번이고 직접 가보아야 눈에 보입니다. 현장에 자주 가보면 처음에 안 보였던 단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이나 집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땅을 찾는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일은 원하는 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흔히들 거주지에서 1시간 이내이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서 매물을 검색해 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도 당근에서 판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물론 간혹 땅 주인이 직접 올리는 직거래 매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평수, 환경, 금액대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에 어느 정도의 정보로도 가보지 않고도 대충 파악은 가능할 겁니다. 좋은 땅을 찾는 다음의 방법은 원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찾는 것입니다. 겪어보니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자신의 보수금액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높은 매물을 주로 추천합니다. 금액대가 저렴한 매물은 돈이 안 되니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렴한 매물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잘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내가 찾는 땅의 세부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땅에 대한 면적과 지목에 관한 정보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사이트, 땅야, 토지 이음, 디스코 등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지번을 확인하고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에서 위성 사진, 로드뷰를 보고 다시 한번 땅의 장점과 단점을 체크해 봅니다. 소소한 팁 하나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디스코를 통해 최근 실거래가와 거래일자를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피해야 할 곳은 1년 이내에 거래를 한 곳인데 다시 매물로 나온 곳입니다. 중고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땅이라면 오래 보유할 겁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매물로 나온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니 그 원인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지목의 땅을 사야 하나요? 쉼터를 놓을 수 있는 땅은 밭과 논입니다. 임야는 쉼터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임야관리사는 놓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이 복잡하니 밭과 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목이 대지에는 쉼터를 놓을 수 없습니까? 이미 농사짓는 땅이 아니니까요. 간혹 나대지에 쉼터가 가능한 곳이 있으나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대지는 한번 집이 있던 곳을 멸실한 땅이니까요. 집을 건축한다면 나대지가 전용 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몇 평의 땅을 사야 하나요? 현행 농지법상에는 땅 필지에 한 개의 쉼터만을 설치 가능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땅은 실질적으로 작아도 됩니다.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면 큰 땅은 관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도시 가까이에서 5도 2촌의 꿈이라면 100평 내외가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작은 땅은 흔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집착하기보다는 입지를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야 할 요소는 아무래도 쉼터를 놓는 목적이 농사보다 휴식의 목적이 크다면 현지인이 농사짓는 땅과 조금은 떨어진 외진 곳에 땅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사짓는 농부에게 농사는 생업입니다. 생업을 하는 바로 옆에서 음악 틀고 쉬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된다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농막이나 쉼터를 놓고 쉴 요량이라면 이 점이 가장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부연하자면 그래서 가급적 마을과 거리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마을과 가깝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주위에 서너 집과 이웃한 집을 구입한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치도 좋고 집도 좋았는데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문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어오고 간섭이 많고 심지어 쓰레기를 태웁니다. 하기야 예전부터 촌에서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를 해왔지만요. 결국 못 견디고 지인은 손해보고 탈출했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 축사 등의 혐오시설입니다. 가축 냄새와 울음소리, 파리 등의 곤충은 최대의 적이 되어 후회막급으로 빨리 떠나고자 합니다. 큰 손해를 보고라도 말이죠. 고압선 옆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단지도 어떤 이유라도 피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발생 때문이지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요. 또 주변을 눈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동통신기지국입니다. 고압 송출되어 몸에 득될 게 없습니다. 묘지 주변 밤에 무섭습니다. 그러고 보니 갈 곳이 없지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마트 등의 편의시설, 병원, 관공서가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만 이웃과 너무 가까운 것도 그렇다고 너무 먼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가 좋습니다. 어디에서나 문제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마을과 멀지 않다면 상수도나 전기를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아니라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하수는 생각보다 참 번거로운 존재입니다. 관정을 판다고 끝이 아니고 모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겨울철 동파 걱정도 해야 하고 물탱크 청소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수도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상수도를 추천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위의 순서와 내용을 나의 상황과 기준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본거지와의 거리, 지목, 면적, 피할 곳, 가까이 할 곳을 기준하면 고를 수 있는 땅이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빠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구입해서 내가 원하는 땅은 안 나올 것 같지만 기다리면서 꾸준히 바라보다 보면 운명 같은 땅이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은 반드시 주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원하는 땅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는 내 땅에 나만의 쉼터를 어떻게 잘 놓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여러분은 물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이야기입니다. 예고되었던 바와 같이 2024년 8월 1일 12시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 사용이 원칙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최대 10평까지입니다. 최장 1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지와 가구당 한 채로 규정해서 난립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쉼터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가 안 됩니다. 취득세는 10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연 1만 원으로 부과합니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의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10평 이내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 규모는 현재 6평으로 되어 있는 농막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면 1층짜리 형태가 적합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연면적 10평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됩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17평 정도가 됩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2배 이상이 돼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내구연한, 즉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3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합니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거주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습니다. 우선 법으로 지정된 방제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 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의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만큼 농업계 일각에서는 쉼터가 위장 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 질의에 정부는 쉼터는 임시 거주시설로 상시 거주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면서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합해 10평 이내로 지으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처마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한 면에 한 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막을 주거용으로 쓰는 법 위반 사례가 나오자 지난해 5월 농막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야간 취침, 금지 등의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당시 개정 방침을 철회했었습니다. 앞으로 100평 이내의 자투리 농지의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잘만 정착된다면 도시민들이 도시 인근에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오도 이촌의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태까지의 농막이나 쉼터에 대한 각종 규제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의 삶을 전부 청산하고 귀농하기엔 많은 부담이 따르기에 이번에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부담스러운 귀농까진 아니더라도 잠시 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정부의 대응 과정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